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차츰 전북 전역으로 확대되겠고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30mm입니다. 낮까지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어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전주의 한낮 기온 13도가 예상되고 군산 12도, 진안 11도로 평년 수준을 6,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밤사이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모두 280여 가구가 살고 있는 한 아파트. 지은 지 30년이 넘으면서 노후가 심각하자 4년 전 재건축이 결정됐습니다. 최고 높이 지상 28층, 3개 동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지난 9월에는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분양가 3.3제곱미터당 990만 원, 조합원들에 대한 무상 지분율 65.03%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보니 분양가가 턱없이 높게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업체와 그리고 들러리로 들어온 업체와 전화 통화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조합장을 통해서 990만 원, 950만 원, 910만 원이라는 조건과 무상 지분율 65%라는 조건을 맞춰서 갖고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또 조합 측이 재건축 관련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은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했고 인터넷 카페에도 모두 올려놨다고 반박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고 분양가 역시 비싼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 부셔갖고 처리를 해야 돼요. 이 처리 비용이 수십억 들어갑니다. 이게 다 지하가 있어요. 옛날에 방공호 시설이라. 여기서 그냥 우리가 30억을 잡는다고 해도 한 세대당 1,000만 원씩을 내야 돼요. 조합 측이 다음 달 조합원 총회를 열고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1, 2심에서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태양광 발전소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된 15명을 기소한 검찰. 검찰은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한전 전현직 임직원 13명을, 뇌물을 준 공사업체 대표 2명을 기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의 상대로는 어떤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로부터 최대 징역 7년을 구형받은 한전 전현직 간부 5명에게 1심에서 무죄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과 추징금 각각 4천만 원을 선고받은 한전 간부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에게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15명 가운데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절반에 가까운 무죄 선고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논란이 일자 전주지검은 공소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검증됐고 이번 사건은 유독 재판부와 시각이 많이 엇갈린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한다면 이번 사건과 같이 검찰권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21대 총선이 어느덧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법 개정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선거구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출신의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전주갑 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존재감 없는 지역 정치를 복원하고 싶은 소명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4년 전 795표 차로 고배를 마신 뒤 절치부심해온 김윤덕 전 의원도 지방의원들을 대동한 채 새를 과시하며 김금옥 씨와의 양보 없는 당내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 있는 재선 의원이 되어 행복한 전주, 잘 사는 전북, 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각 당에서는 총선에 나설 지역위원장들도 관련법에 따라 모두 사퇴하고 선거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출마 예상되고 있는 분들이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8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은 전원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다음 주 심상정 대표가 전북 지역 총선 후보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또 총선 D-120일인 오늘부터는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돼 40여 명의 입지자들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총선 룰도 지역구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선거가 어느덧 넉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수소는 석유를 대체할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새만금에 대규모 수소 생산 시설을 짓겠다는 전라북도의 계획이 첫 발을 뗐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새만금. 2022년까지 3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새만금에서 생산됩니다.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전라북도의 계획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린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수소 생산부터 유통, 그다음에 활용 분야까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린 수소 생산 분야는 전라북도에서 대규모로 실증을 해서 발전시키겠다 하는 정부의 의지가. 오는 2022년부터 새만금에 100메가와트 규모로 물을 수소로 만드는 설비가 들어섭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연간 14,000톤씩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린수소 생산단지가 본격 조성되는 2022년부터는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가 새만금 일대에 모여들 것으로 전라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 상용차를 만드는 현대차, 수소 저장 용기를 생산하는 일진 복합소재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전북에 있어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가 손을 잡고 도전장을 낸 수소 시범도시 공모 사업은 오는 18일쯤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만금에 수소 생산기지가 들어서고 전주, 완주가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전북이 수소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남원시 노암산업단지에 30년 전통의 육가공업체가 들어서기로 해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심 경관을 만들기 위한 제5회 군산시 건축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30년 전통의 육가공업체와 노암산업단지에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성보FNG는 내년 하반기 노암산업단지 만여 제곱미터의 공장을 짓고 70억 원을 투자해 연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의 특산물도 이렇게 제조를 해서 저희들이 아마 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좀 수출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는 제5회 군산시 건축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장미동 군산상공회의소가 영예의 금상에 선정됐고 조촌동 큐브빌딩이 은상, 경장동 세아베스틸 복지센터와 미장동 단독주택이 동상을 받았습니다.
완주군 삼례읍의 다문화 가족 소통 공간인 완주 다가운이 들어섰습니다. 다가운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녀 돌봄 지원, 한글 교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가족들의 소통 공간인 다가온 개소로 다문화 가족과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는 행복이 넘치는 소통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청이 공모한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장수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장수군은 국가 예산 25억 원을 지원받아 번안면 일대 5헥타르 산지에 다래와 두릅, 오미자, 꾸찌뽕 등의 신품종을 재배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원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후배를 폭행한 전공의와 이를 묵인한 교수에게 전북대병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을 놓고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슷한 폭력 사건에 대해 지도 전문의 박탈이나 파면 징계를 내린 다른 병원들의 선례와 비교할 때 전북대병원이 결정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적절치 못하다며 시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거나 전공의 처벌 내규가 없다는 전북대병원의 해명은 모두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대병원 전공의 A씨는 2016년 말부터 넉 달 동안 후배 전공의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B 교수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일부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 이어 전주시가 친일잔재 청산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초대 임병옥 시장과 3대 임춘성 시장의 사진을 시청에서 철거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임병옥 시장은 일제강점기에 국방헌금과 징수품 공출 등을 장려했고 임춘성 시장은 중일전쟁 출정군인 환송연을 여는 등 전시 업무를 맡았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반 구축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먼저 공공기관의 공유자원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북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유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해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공유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새로운 공유경제 시장과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2047년 전북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가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7.8%인 도내 고령자 가구는 2047년 55.3%로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의 총 가구 수는 2017년 72만 7천 가구에서 2037년 75만 4천 가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47년에는 72만 9천 가구로 감소하고 같은 기간 1인 가구 비중은 31.2%에서 40.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인숙에 불을 내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김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투숙객 3명을 사망케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숨진 이들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나선 배심원 9명 중 8명도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